먼저 평면도부터 불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평면도부터 드래그 앤 드랍 임포트, 그 다음 정면 임포트, 그 다음 좌측, 그 다음 우측, 마지막으로 배면. 자, 동서남북 배치해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90도 세워야 되겠죠. 자, 하나씩 선택하고 레프트에서 바라봐야 되겠군요. 자, 로테이트, 앵글 스냅 주고, 그룹이 다 풀어져서 들어왔네요. 선택하고 그룹, 얘는 평면이죠. 그룹이 다 풀어져서 왔으니까 일단 그룹부터, 자, 얘는 그룹 2D 정면, 2D 우측, (2D) 좌측, (2D) 배면. 이렇게 놓고 비로소 로테이트를 해줘야죠. 네. 얘는 탑뷰에서 먼저 방향을 맞추고 로테이트, 여기도 마찬가지 탑뷰에서 방향을 맞추고 프론트에서 로테이트. 배면이네요. 자, 배면도 방향을 맞추고 레프트에서 로테이트. 그러면 이렇게 사방이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추어 보시죠. 그러면 이제 3D 스냅을 켜고 하나씩 이동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이렇게 위치를 맞추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꼭지점들이 잘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각도가 틀어지면 안 맞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잘 맞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이동할 때는 3D 스냅을 켜놓고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맞추어 보시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룹을 걸어야 됩니다. 선택하고, 아니 그룹이란다, 프리즈. 프리즈 할 때 그냥 프리즈 하지 마시고 여기 쇼 프리즈 인 그레이 끄고 이 항목을 끄고 그리고 프리즈, 그래야 얘네들이 그대로 색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리즈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다 맞춰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지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3D 스냅을 써도 좋고 2D 스냅을 써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만들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맞춰 보자고요. 자, 이럴 때 위치를 맞출 때는 2D 스냅으로 2.5D 스냅으로 맞춥니다. 여긴 거죠. 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가 아니죠. 여긴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아니고 여긴 거죠. 이렇게 위치가 뒤쪽은 다르죠. 여긴 거죠. 자,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면은 플립 뒤집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1차적으로는 끝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보더를 이용해서 스냅 잠깐 끄고 보더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얘네들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쭉 올리면 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스냅 위치가 여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높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다시 보더를 선택하고 또 스냅 끄고 또 쭉 돌출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다시 벌텍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맞추는 거죠. 이렇게 비탈면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정면과 측면에서 이렇게 비탈면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지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지붕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붕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만드세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여기까지 맞췄으면 다시 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럴 때는 이제 스냅을 이제 여기 꼭지점에다 이렇게 맞춰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들이 4개의 점이 여기 모이는 거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요 점들이 다 하나로 합쳐졌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텍스를 누르고 웨일드 버튼을 눌러주면 16개가 13개로 바뀐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웨일드까지 걸어주면 1차적으로 지붕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창문이 있는 부분들, 우리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왼쪽 면이 조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의 창문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커트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스냅을 이용해서 커트를 쓰시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커트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보더 선택하고, 자, 얘는 지우고, 그 다음 모서리를 자,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돌출. 그러면 여기 돌출된 거 보이시죠? 자, 나머지 이제 또 벌텍스 이동으로 자, 맞추시면 돼요. 여기는 어차피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없이 맞추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X방향으로 0.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갖다 맞추시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방법.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스케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에디트 폴리를 하고,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제가 중간에 요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유니폼, 넌 유니폼 스쿼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유니폼 스케일을 쓰는 거예요. 아니, 넌 유니폼을 쓰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절대고 여기는 상대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면 여기 앱솔루트 있고 옵셋 있죠. 스크린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절대 좌표를 뜻하는 거고 이쪽은 상대 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좌표를 보시면 바로 이 피봇 있죠. 이게 상대 좌표의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이 이쪽 방향으로 모여서 일직선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케일을 어떻게 주면 돼요?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 좌표, 지금 보면 X방향이잖아요. 상대 좌표 여기를 스케일을 0으로 줘버리면 일직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에 여기 벌텍스가 두 개가 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벌텍스가 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벌텍스가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벌텍스들을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해요. 선택한 다음에 웨일드 보시면 23개가 21개로 웨일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웨일드 시켜놔야 여기 보더에 있는 이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보더로 하는 게 아니고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됐으면 스케일로 적당히 줄여주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적당히 줄여보시면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면을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유혜정 씨. 그 쉬는 시간에. 자, 그 다음에는 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할 때는 스냅 없이 하시고요. 네, 적당한 위치는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네, 이렇게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그 형태가 잘 나올 텐데, 저는 이번엔 여기다 맞춰 보겠습니다. 요 라인에 맞춰 보도록 하죠. 요 정도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 100mm. 마이너스 100mm네요. 이때 벌어지는 양은 0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mm, 얘는 0입니다. 얘가 커지면 이렇게 테이퍼지게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테이퍼지게 되는데, 이거 테이퍼 값이에요. 얘는 주면 안 돼요. 그래야 일직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100mm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스케일을 또 줍니다. 자, 밑으로, 여기 선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잘 체크하면서 봐주세요. 자, 스케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는 요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요 위치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위치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텍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여기는 돼요. 여기도 자,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면은 돼요.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선이 모인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자, 스냅 끄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선을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선을 맞추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선을 맞추어 보시죠. 그러면, 그리고 이런 모습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라인에 미드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가 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안 잡힐 거예요. 미드 포인트가 안 잡힐 겁니다. 엔드 포인트만 잡히고, 자, 미드 포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드 포인트는 안 잡힙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2D 라인이 있을 경우는 미드 포인트가 잡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미드 포인트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커트를 하셔도 좋고, 자, 이렇게, 자, 편하게 커트를 하셔도 좋고, 저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면이 있어야지만이 잡히겠군요. 자, 보더에서 캡으로 닫고요. 먼저 이렇게 캡으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커트를 해보죠. 여기 2D 포인트에서, 자, 여긴 안 잡히죠? 그냥 일단 클릭. 자, 다시 벌텍스에서 여기 꼭지점으로 클릭. 자, 한 번 더. 자, 클릭.
그러면 자, 위치가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벌텍스를 다 나누었으면 엣지에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자, 챔퍼를 줄 겁니다. 챔퍼링을 주시면 돼요. 챔퍼링을 주게 되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얼마냐면 값이 18이네요. 이렇게 챔퍼링을 주세요. 그러면 값이 벌어지겠고요. 중간에 세그먼트는 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홈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자, 승인. 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여기 이제 벌텍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도 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다른 데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 아래 부분 끌려 올라와야 되겠죠. 여기도 사실은 양쪽에 벌텍스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 엣지에서 인서트 벌텍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벌텍스들을 움직일 겁니다. 2.5D 스냅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하나 더 넣어줄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여기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워도 돼요. 리무브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무브를 주시면 되겠고, 엣지 리무브, 네, 이렇게 각각 리무브를 주시면 되고,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이제 벌텍스 하나를 여기서 끊어주도록 하죠. 자, 커트 모서리에서 점에서 점으로. 그러면 이 모서리는 리무브하고 벌텍스를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면 이렇게요. 창문 딱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안쪽으로 돌출되어지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이쪽 말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20 해줄, 아니 마이너스 50 해줄까요? 자, 그러면
창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 번에 창문까지 쭉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뒤쪽에도 여기 또 있잖아요. 한 개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이거 지우고요. 여기서 복사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엘리먼트로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피봇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자, 그러면 자, 위치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죠? 스냅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아이고, 다시 뭐가 조금 잘못됐다. 네. 여기죠? 지금 처마가 없나요, 아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로 하면 안 되겠네요. 대칭하면 안 될 것 같고,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웨일드를 해주시면 돼요. 전체 웨일드 해주시면 요만큼 숫자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창이 하나씩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좌우로 하나씩 넣어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건 로우 폴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로우 폴리 말고 다른 방식의 모델링은 없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주방 투시도 만들 때 가구 만들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제 지붕을 로우 폴리로 모델링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정면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여긴 두 군데네요. 아이고. 자, 아까처럼 해도 좋고, 벌텍스를 인서트 해놓고 시작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벌텍스만 추가해 봅니다. 벌텍스가 추가가 안 됐네. 아, 여기는 또 벌텍스가 안 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커트로 면을 나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면이 쭉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벌텍스를 쭉 나눠 놓고 보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두 개가 돌출을 해야 되겠네요. 구멍을 내고 돌출을 그러니까 보더로 돌출을 하셔도 좋고,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면 돌출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넣어 보도록 하죠. 돌출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 돌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자, 승인. 그럼 다시 이거 벌텍스를 다 맞춰야 돼요. 2.5D 스냅을 이용해서 다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거 일직선으로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이용해서 X방향으로 0,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아랫부분에 여기 면이, 이 아랫부분의 면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면을 지우고, 자, 다시 스냅을 켜고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 여기 선택하고 웨일드. 그러면 이렇게 쉽게 모델링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의 면들, 이 폴리곤도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뭐 지워도 되고 지우지 않아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가 왜 오만데 선택되지? 자, 벌텍스를 웨일드 해볼까요? 보더가 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돌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얄짤없이 모서리 지워주고요. 안 지우고 할 수도 있어요. 안 지우고 할 수도 있는데, 깨끗하게 한 번에 편하게 하려면 그냥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더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100mm. 근데 이렇게 선이 밑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붙잡아다가 다시 2.5D 스냅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보더를 선택해서 하나씩 스케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스케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보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캡으로 다 닫은 다음에, 자, 캡으로 닫으면 여기 폴리곤이잖아요. 인셋 주시면 돼요. 이렇게. 35mm 네, 한 35mm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자, 35mm.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인셋 됩니다. 그
그 다음에는 이제 벌텍스를 추가를 해볼까요? 인서트 벌텍스. 들어갈까요? 그거는 잘 되던데. 네. 자,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면 지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면 선택하고 자, 면 선택하고 뒤로 복사. 자, 엘리먼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엘리먼트로 갔을 때는 미러가 대칭이 안 되네요. 건물 자체가 대칭이 돼 버리니까 되긴 하네. Y 방향, 네. 건물 자체가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로테이트를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택하고 2.5D 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다 끝났으면 그리고 엘리먼트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엘리먼트로 자, 그러면 잘 안되면 3D 스냅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D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벌텍스 웨일드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붕층이 완성이 되겠죠. 자, 지붕층을 만들어 보시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벽체를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계속 창을 나눠서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그려서 할까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각 면을 그려서 했죠. 각 면을 그려서 했고 우리 오늘 같은 경우는 지붕을 다 따로따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커트 명령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구멍을 내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겠죠. 근데 그나마 좀 쉬운 거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자, 언프리졸 좀 쉬운 걸로 가자고요. 자, 정면을 빼고 나머지 하이드, 정면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이드. 자, 다시 정면은 프리즈.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따라 그릴 건데 요걸 끄고 하시면 돼요.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 자, 렉탱글 지금 같은 경우 3D 스냅을 쓸 거고요. 자, 드래그
그 다음에 이제 개구부에 맞춰서 계속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뭐 조금 틀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얼마든지 맞출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라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벌텍스 틀어진 데 있는지 확인. 자, 틀어진 데 없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름은 3D 정면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보더 전체를 선택하고 한 번에 그냥 돌출을 하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300mm. 근데 보시면 앞으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00mm를 주시고 그 아래 보시면 여기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300mm가 만들어지겠고요.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거는 이거 그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그룹이요, 이거 스무스 그룹이요. 이거 클리어 올 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얘는 거꾸로 나가야 되는군요. 얘는 평면도를 보고, 자, 얘만 선택해서 얘는 평면도를 보고 이렇게 꺼내야 되겠죠. 자, unhide by name. 자, 평면을 보시면, 네.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계단에다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2.5D 스냅을 쓰세요. 이렇게 두 번째 계단에다 맞춰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는 캡으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가볍게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반드시 이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언프리즈 올. 그 다음에 전체를 하이드하고 unhide by name. 이번에 왼쪽이요. 자, 2D 차트. 그 다음에 얘는 프리즈. 자, 레프트네요. 그 레프트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들 때 역시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 그리고 만드시면 되는데 3D 스냅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포인트의 위치는 다시 재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단 편하게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제 확대해서
네,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 그 다음 보더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자 300mm 아니네요. 마이너스 300mm 그 다음에 탭은 0으로 테이퍼는 0으로 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스무스 그룹을 전부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끝났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배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3D 좌측 이름 확실히 바꿔주시고 언프리즈 올 자 hide all unhide by name 2D 배면이니까 여기도 백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프리즈 그 다음 스타트 뉴 쉐입 끄고 자 라인으로 만들 건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는데 자, 라인으로 클릭하는데 여기가 꺾어질 부위잖아요. 이 부분이 꺾어질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한번 추가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도 하나 만들고 자 렉탱글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옮겨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한 부분들 벌텍스 틀어진 부분들 있죠? 자. 자 그리고 여기를 모델링 할 때는 얘를 잠깐 옆에다 이렇게 치워주세요. 이만큼 그래야 여기 따로따로 만들어질 테니까 확실하게 따로따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치워주시면 됩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얘를 볼 때는 좌측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unhide by name 2D 좌측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얘도 프리즈 선택하고 커트 해 주셔야죠.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자 그 다음 여기 벌텍스 2개 선택하시고 2.5D 스냅으로 들어가서 이동 여기는 확실하게 그룹을 스무스 그룹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각지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게 조금 편하겠네요. 자, 3D 스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벌텍스들을 움직여 줘야 되겠군요. 아까 우리 틀리게 그렸으니까 다시 2.5D 스냅을 활용해서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면을 만들어야 돼요. 폴리곤으로 넘어가면 크리에이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안 만들어지나요? 굳이 크리에이트 할 필요는 없군요.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 두 군데 닫고요. 브릿지로 연결하고, 네. 그 다음 여기는 보도로 아마 안 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선택하고 브릿지로 닫으신 다음 전체 선택해서 클리어 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의 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선택해서 웨일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29개가 28개로 바뀌었네요. 자, 혹시 삐뚤어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있는 선은 필요 없는 선이니까 지우고, 여기도 뭔가 선이 또 있네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 모서리가, 네,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선택해서 2.5D죠? 선택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들어갔군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면을 해보도록 하죠. Hide Select, Unhide by Name, 우측. 여기가 우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라이트 뷰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프론트 뷰가 되고, 자, 선택하고 프리즈. 두 개네요. 이렇게 두 개, 두 번 만드셔야 되겠네요. 자, 렉탱글, 이번엔 라인으로 다시 또 렉탱글로, 다시 또 렉탱글로.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베이저 코너, 뭐가 있네요. 지우고,
두 개니까 두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unhide by name, 그 다음에 평면이요. 평면을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unfreeze all, 얘는 hide 합니다. hide select. 그러면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죠. 자, 두 개를 둘 다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자, 얘도 에디터블 폴리, 얘도 에디터블 폴리. 자, 이때 둘 다 어태치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 두 개를 브릿지로 닫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더를 선택해서, 자, 돌출하기 마이너스 300. 자, 값은 0이고요. 이런 식으로 면이 깨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스무스 그룹이 깨져서 그래요. 클리어 올 하면 깨끗하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 바꾸세요. 3D 우측. 그래야 내가 이름 보고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자, hide하고 unhide by name. 자, 3D 정면, 좌측, 지붕. 그럼 배면이 하나 사라졌네요. unhide by name. 자, 얘가 3D 배면. 그럼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자,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면부터 모델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모델링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모델링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 고민 끝에 우리는 스케치업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unhide by name. 자, 정면. 이쪽이네요. 렉탱글 3D 스냅. 자,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인셋 한 40mm. 네. 승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0mm. 그러면 창틀 쉽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창틀을 만들어 보시죠. 정면 창틀 1번. 그 다음 또,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네요. 모델링하고 둘 만들고, 자, 확인.
동일한 라인에 있는지. 자, 먼저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에디터블 스플라인, 얘는 프리즈 걸어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어태치, 하나씩 어태치하고, 그 다음 벌텍스 위치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확인. 자,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이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안쪽은 유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자, 마이너스 50mm 돌출. 자, 이때 테이퍼는 0. 그 다음에 캡으로 닫으면 이렇게 유리까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 여기 그냥 마이너스 50 할까요? 아니, 마이너스 100? 자, 마이너스 100 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창틀이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스타트 뉴 쉐입 끄고, 렉탱글, 위치 틀려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자, 에디트 스플라인. 자, 이렇게 두 개가, 자,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세그먼트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여기 다른 데 먼저 해보죠. 쉬운 데 먼저. 여기서부터 내리면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제가 끌고 왔고요. 탑뷰에서 봐도 좋겠네요. 요 지점이니까 이건 2.5D 스냅 여기네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플라인은 의미 없으니까 빼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의 위치라는 거죠. 자, 다시 스냅을 이용해서, 그 다음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를 맞춰주고, 자, 여기네요.
얘는 지워주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됐으면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보더를 이용해서 돌출을 할 건데요. 자, 마이너스 40mm, 테이퍼는 0. 네. 뒤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승인. 그 다음에 면도 3D 스냅을 이용해서 복사. 자, 다만 얘는 플립 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보더. 자,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40 아니고요. 마이너스 한 18 정도. 그리고 캡으로 닫으면 그리고 다시 이하고 얘는 마이너스 18,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8. 그럼 여기 틈이 있죠? 각자 캡으로 닫으면 그래도 모양이 완성됐네요. 벌텍스 전체 선택해서 웨일드. 그럼 완성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들어가야죠. 그러니 또 중간으로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선택하고, 아이고, 자, 스냅 체크하고, 미드 포인트 있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여기도 미드 포인트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창문이 완성이 되고요. 얘네들을 통째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복사를 하시고 인스턴스 2개 더,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2개 더 복제를 하겠죠. 창문을 만들어 보시지요. 전체 선택하고 그룹 창문. 제가 오른쪽에 있는 창문을 다시 그려볼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진 걸 자꾸만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보시죠. 자, 렉탱글. 아니, 요거 끄고 다시 렉탱글. 참. 그 다음, 자, 확인. 얘는 뭐지? 아, 여기가 아니군요,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익스트루드가 가장 쉬워요. 그죠? 익스트루드로 만들면 가장 쉽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근데 익스트루드로 만들면 이제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여기 모서리가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자, 보세요. 익스트루드.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창이 만들어지죠. 창틀은 만들어지는데 유리창은 안 만들어졌어요.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에디트 툴 폴리.
이제 우리가 쓰는 방법이죠. 여기서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선택하면 돼요. 마이너스 40mm.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돼 버리면 이렇게 돌출이 되면 쉽게 만들어져요. 다만 여기에 면이 없잖아요. 여기에 앞에 요 부분에 면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모서리 2개 선택하고 브릿지, 그러면 나머지는 보더가 될까요?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선택하고 여기 2개 선택하고 브릿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보더가 된단 말이죠. 보더로 이렇게 닫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 방법만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면이 있죠. 이 면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엘리먼트로. 자, 플릿.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보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더를 이용해서 2개를 선택하고, 자, 이 문의 두께는 40mm예요. 그러니까 자, 먼저 여기서부터 익스트루드 보더죠. 마이너스 40mm.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승인.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떨까요? 얘는 중간에 유리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mm가 아니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8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해서 복사해 오자고요.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뒤로 복사를 하죠. 스냅 걸고 뒤로 복사를 했습니다. 엘리먼트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까맣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립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 올. 자, 마찬가지로 보더를 선택하고 이렇게 익스트루드, 그리고 3번 익스트루드. 자, 네, 마이너스 18에 3. 저 테이퍼 0으로 주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4mm 틈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제 캡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캡을 주면 유리까지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3D 스냅이고요. 크리에이트 쉐입 끄고 렉탱글.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작업을 얘는 이제 없어져도 되겠네요. 자, 끄고 그 다음 왜 다 떨어져 나갔지? 어땠지? 다 떨어져 나갔네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여기 모서리 얘는 위치가 여긴 거죠. 그 다음 스플라인 얘는 지우면 되고요. 자,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두 개 선택하고, 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마이너스 18, 그리고 얘는 0입니다. 이 값을 0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승인. 자, 이번엔 뒤쪽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0mm, 그 다음 테이퍼 값은 0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 면을 복사해 옵니다. 3D 스냅으로 복사해 오고 플립. 자, 그 다음 보더를 이용해서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8, 그래야 이렇게 틈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캡이죠. 캡들을 보더를 선택한 다음 캡을 누르면 금방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각각 선택하고 가운데로 와야죠. 이동하기. 자, 3D 스냅을 켜고 얘가 미드 포인트까지, 자, 뒤로 돌려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미드 포인트까지 오게 되면, 자, 모양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스냅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시면 돼요. 인스탄스로 2개 더 복제. 삐뚤어진 거 있나 없나? 삐뚤어졌네요. 자, 삐뚤어졌으면 2.5D 스냅으로 다시 맞추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창문도 만들어 보자고요. 얘는 조금 다르네요. 자, 렉탱글을 총 3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lt Q.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만들어줘야 되고 얘는 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 특별히 수정할 건 없으니까 바로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보더는 익스트루드, 방향 살펴보고 마이너스 18, 테이퍼 값은 0, 그리고 승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더들은 그대로 40mm, 마이너스 40mm. 자, 승인. 그 다음에 면 복사하고요. 복사할 때는 3D 스냅. 자, 플립, 그리고 보도 하나 선택해서 돌출하기, 마이너스 18, 승인. 그 다음 보도 2개 각각 선택하고 캡. 그러면 이와 같이 유리창이 있는 문이 완성이 되겠네요. 벌텍스를 웨일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똑같이 3D 스냅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에디터블 폴리, 여기네요. 그 다음 인셋, 음, 30mm네요. 그 다음에 커트, 스냅 이용해서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자, 커트. 그 다음에 엣지로 가서 이걸 챔퍼를 주시면 돼요. 15mm. 그 다음에 스텝은 0.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아닌가? 아니다. 다시요. 자, 리무브. 자, 그 다음 다시 폴리곤 선택하고, 자, 위에서 보면 창문이 이렇게 있죠. 창틀이 있고 중간에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통째로 그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40mm, 아니지, 100mm. 얘는 40m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mm가 되겠군요. 네. 80mm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커트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커트. 그 다음에 엣지로 가서 다 같이 선택. 그 다음에 챔퍼 15mm. 이때 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승인.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하나씩 지우시면, 네, 창문 그려진 거 보이시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그래서 만들 겁니다. 자, 스냅 끄고, 자, 얘네들은 반대쪽입니다.
반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0.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면이 만들어지죠. 면이 사라지죠. 이거는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3D 스냅을 가지고 복사해 주시면 금방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20mm. 그러면 자, 어떤가요? 여기 안쪽 창문 나왔고요. 자, 얘네들은 반대로 플러스 방향으로 40mm. 승인.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20mm.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건 이 앞쪽입니다. 이 뒤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뒤쪽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여기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창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 부분을 만들어야죠. 아, 여긴 만들었구나. 자, 문을 만들어야죠. 렉탱글. 자, 문틀을 만들고,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이거 멀리 떨어졌네요. 자, 면이 들어갔네. 아, 이 아래쪽에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여기만 다시 커넥트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커넥트 이렇게 생겼네요.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렬 명령을 통해서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를 써도 좋고, 또는 여기서 보더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편집을 해 주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0mm 승인. 자, 여기는 익스트루드 100mm였으니까 마이너스 48mm 승인. 그 다음 면 복사해 주고요. 자, 복사 투시도에서는 퍼스펙티브는 항상 3D 스냅 쓴다고 했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 올. 그 다음 여기는 면은 플립 걸어줘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보더를 이용해서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8mm. 여기 두 개 선택하고 캡.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창문, 여기 문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문을 만들었으면 나머지 더 만들 수 있겠죠.
3D 스냅으로 놓고 자, 똑같이 서클 여기까지만 만들면 돼요. 자, 편집을 이용해서 여기 지우고 볼텍스로 여기 웨일드 하고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복사하고 뭐라 이게 안 붙었네. 네. 그 다음 전체 다 선택해서 여기는 아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시작을 하죠. 에디터블 폴리 여기서부터 돼 있는 거죠. 문 두께는 40mm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더들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캡, 그 다음 영역 선택하고 인셋 쭉 값을 올려보죠. 20mm네요. 20mm. 그 다음엔 이동 명령으로 이쪽 탑뷰에서 이동 명령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거 Y 방향이에요. 그래서 Y 방향으로 10mm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더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자, 보더 맞죠? 네. 40mm 여긴 0이고요. 반대 방향이네요.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0에 0. 그 다음 캡으로 닫고요. 전체 선택해서 클리어그로 네, 면 제대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여기다가 문 손잡이를 좀 그려봐야죠. 실린더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실린더로 할 건데 엣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적당히 맞춰서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는 뺄 거고 사이드 세그먼트를 조금만 줄여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9개 정도. 자,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전시켜서 손잡이가 나갈 방향을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높이는 10mm.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인셋이죠. 인셋 20mm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30mm 자, 더하기 10mm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나면 처음에는 요 3개입니다.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요, 이렇게 3개를 선택합니다. 순서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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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를 선택하시고, 자, 돌출 한번.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고 돌출. 한 3-4번만 이렇게 돌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쪽은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잡이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얇아지고 이쪽은 두꺼워지는 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거칠게 만든 다음 나중에 여기다 면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다가 면을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돼요. 모서리를 넣어 주시고 터보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게 돼요. 우리가 메쉬 스무스만 썼잖아요. 메쉬 스무스 말고도 이렇게 터보 스무스라는 게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슬라이스를 주면 돼요. 어디 갔나요, 슬라이스가? 자, 이런 부분에다가 슬라이스를 하나씩 주시면 그리고 퀵 슬라이스로 여기다가 주고 여기 벌텍스를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슬라이스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요. 이러면 이제 가볍게 손잡이를 만들 수 있겠죠. 뭐 디테일하게 만드셔도 좋고 그냥 가볍게 만드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Y 방향이고 얘는 미니멈 맥시멈 거꾸로네요. 자, 이러면
문 손잡이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손잡이까지 그려보시죠.